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혈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혈증이라는 것도 어떤 병이냐면요. 죽음 문턱에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망하는 그 과정 중에서 그 병이 있잖아요. 그 병이 있고 이 병으로 이렇게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병의 느낌에 따라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병들도 있고 되게 가까이 있는 병들도 있어요. 그 가까이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폐혈증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좀 명확하겠죠. 이 폐혈증이라는 게 무엇인가? 아마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여러 좀 기사를 통해서 이 폐혈증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이 폐혈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접할 기회가 아마 없으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혈증이라는 거는요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균이에요. 균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균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몸의 혈액 속에, 피 속에 그러니까 결국은 균이 있는 게 바로 폐혈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지? 뭐 균이랑 같이 우리가 좀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균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서 되게 싫어하는 티를 팍팍 냅니다. 그 티를 팍팍 내는 게 뭐냐면 면역 반응입니다. 면역 반응. 근데 이 면역 반응이 어마어마하죠. 자, 예를 들어 이제 폐렴 같은 거면 폐에 이제 면역 반응이 있으면 되는 거죠. 폐에 균이 들어온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로 감염 같은 경우에는 그 요로 소변이 나가는 길 거기에 이제 균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혈액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역 반응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전신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신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떤 물질들을 분비하냐면 그 싫은 티를 팍팍 낸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몸에 염증 물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이 균을 잡기 위한 노력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많은 사이토카인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염증 물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균을 죽이겠죠. 이 균을 이렇게 죽여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할이 있죠. 뭐냐면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혈관 확장이라는 거는 어떤 혈류 역학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이 확장되면 결국 혈압이 떨어집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피가 가고 있는데 요게 요만큼 이제 요런 이제 혈관에서 각 장기에 피를 공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같은 피의 양은 같은데 이 혈관이 이렇게 막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이 압력이 여기서 한 110 정도 됐다가 여기서는 50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장기가 촉촉하게 이 피로 다 물들 수 있을까요? 피로 이렇게 물들어야지 얘가 일을 하고 다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50밖에 안 되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적절한 혈압이 유지돼야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장기, 제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각 장기가 일을 못하게 돼서 사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못하게 됨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심장이면 심장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폐면 폐가 뭐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고. 왜? 혈압이 없어서 그 각종 장기들이 촉촉하게 젖지를 못해. 예.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이 설명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뭐 이제 콩팥이 이제 셧다운 돼가지고 뭐 이제 유레미아가 생겨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을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냥 설명을 하면 콩팥도 어떤 장기잖아요. 그럼 콩팥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고. 다 그런 어떤 거를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그 우리 몸의 주요 장기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돼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걸로 다 퉁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예. 이게 바로 폐혈증이에요. 이게 폐혈증이에요. 자, 그럼 폐혈증 치료 어떻게 할까요? 자,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이 균이잖아요. 이 균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균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균 치료가 뭐예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예. 근데 이 항생제가 균을 치료할 때까지 이 항생제 딱 투여하자마자 바로 균이 꼴까닥 이러고 이제 죽을까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엄청 필요해요. 시간이 엄청 필요하고 또 그 항생제에 안 듣는 균일 수도 있어요. 그 균이 딱 이렇게 나와주나요? 잘 안 나와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면 아무리 항생제를 잘 써도 일을 못하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버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거를 인공적으로 억지로 이제 올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승합제입니다. 승합제. 예. 그러니까 뭐 에피네프린이라든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도부타민은 약간 다른데, 도부타민은 이제 심장 쪽에서 쓰는 약인데, 어쨌든 노르에피네프린 많이 씁니다. 노르에피네프린 대부분 다 이거 쓸 거예요. 에피는 잘 안 씁니다. 이거는 이제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할 때나 좀 쓰고, 또 좀 특수한 상황에서 쓰고요. 대부분이 노르에피네프린을 많이 쓸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치료를 하냐면, 제가 콩팥 아까 셧다운 돼서 노폐물 못 걸러줬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콩팥의 기능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투석입니다. 그게 바로 투석이에요. 투석. 그러니까 이 폐혈증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니 뭐 폐혈증인데 왜 투석하냐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 이제 콩팥 기능이 안 좋아져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근본적으로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폐혈증이 왔다고 해서 승합제라든지 투석 이거 투여한다고 해서 이거 치료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두 개만 하고 항생제를 안 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균은 계속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항생제를 사용을 하고 그 항생제가 효과를 볼 때까지 우리 몸에 이 혈압이라든지 이 콩팥 기능 떨어진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인공적으로 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그게 이제 맞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폐혈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